사실 실무에서 도움되는 게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제가 또 하나 정리할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은 130페이지도 채 안 되는데요. 제가 하는 게 있을 건 다 있고, 딱 업무, 실무에서 요것만 딱 가지고 보면은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 봅니다. 그 이상도 사실 없더라고요. 뭐,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판례를 찾아보고, 뭐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뭐 이런 책까지 보실 필요는 없더라고요. 근데 요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뭐 제가 한 50건 정도 일을 했는데요. 2년 동안. 처음에 사실 못했죠. 처음에 한 6개월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어제도 사실은 계약을 하고 갔는데,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오더라고요. 매달 뭐 인터넷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요 책에 있는 부분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 행정사로서. 뭐 변호사는 안 되겠죠. 법정에서 다퉈야 되니까. 그 법정에서 다툴까지 생각해서 우리 일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법인에 가서 일하는 게 맞지, 행정사로서, 전문 자격사로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딱 교재는 행정사로서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걸 위주로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또 현장에서 행정사로서 뭐 변호사도 이용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 제가 지금 뭐 그걸 약간 뭐 너무 진짜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 자격증, 전문 자격증에 제도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저는 책을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양이 사실 얼마 안 돼요. 보시다 보면 빨리 한 3, 4회독 하면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그렇게 만들어서 일단은 우리는 전문서적, 우리 행정사로서에 맞는 책이지, 이게 뭐 학술적인 책도 아니고, 뭐 법정에 가서 싸울 그런 책도 아니고, 그 정도 책이라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대충 목차를 보시면, 한번 넘겨보시면 이 책을 한번 먼저 보시죠. 이거보다는 뭐 개념에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는데,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머리말 뒤쪽에 보시면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머리말은 제가 예전에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에 보면 뭐 공익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뭐 손실보상이 뭔지도 모르고, 사업체계가 뭔지도, 사업인정이도 뭔지도 모르면서,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하는 행정사들을 많이 봐요. 저한테 협업하자면서 연락이 옵니다. 어디서 사업이 있는데 같이 가서 일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자기가 얼마의 수입 연호 받기로 했고 얼마 했는데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럼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뭐겠습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 항상 돈을 밝히더라고요. 얼마 수입료 얼마 했는데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우선 약간 뭐 그런 건 되게 질색하는데, 그런 돈 말고 나한테는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냐 물어봅니다. 단계. 보상은 단계가 어디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근데 사람들은 다, 뭐 일반인들은, 그리고 일반 행정사들도 그렇게 잘 몰라요. 어느 단계인지. 근데 이 개념 단계에서 정확하게 아시면 딱 상담이 됩니다. 일단. 이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 개념에서 사실은 어떤 사업 실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정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아주 기초적인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사도 토지보상 업무를 한다면서도.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 제가 도표 하나 있습니다. 도표. 그걸 하나 갖고 얘기하면 어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절차 부분에 볼 수 있는 도표를 하나 넣어놨고, 손실보상 원칙이라고 해서 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공익사업법에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놨고, 손실보상의 기준, 그리고 손실보상의 종류, 여기가 결국은 우리가 의견서나 이의재견서를 쓸 때, 이의신청서를 쓸 때, 이게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사실 어렵죠,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 그럼 요게 이제 손실 기준과 종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니라 여섯 번째로 실전 토지보상, 현금, 청산금 증액. 요거에서 진짜 내가 실제로 어떻게 업무를 받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걸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뭐 좀, 이렇게 하네 하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내가 한 번 해보면, 그다음부터, 야, 이거 안고 다니네. 이렇게 될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책에 담기에는 부끄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금 행사님들 딱 생각할 때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이게, 요 교육에서는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뭐, 손실보상 기준이나 종류 이것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면 뭐합니까? 의뢰하는 분들이 없는데, 의뢰인은 어떻게 찾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느 시간에 걸쳐서. 책에 보면 뭐, 수정재결은 3, 4개월 걸리고, 이의재결 3, 4개월 걸린다. 해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의신청서, 어떤 책에 보면 엄청나게 16, 9장, 10장, 20장 쓰나요? 그게 필요할까? 필요할까 아니라, 그게 진짜 우리가 수정재결 갔을 때 수정재결위원들한테 어떻게 반영될까? 그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의견서를 쓰고 이의신청서를 쓴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개발 현금청산이라고 해서 재개발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현금청산 규정이 있습니다. 조합원 무조건 그 지역에 있는 구역 지정되면은 다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강제로 돼요. 그런데 자기는 분양을 신청하기 싫어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기회, 현금청산 기회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결국은 강제로 뺏는 거기 때문에 토지수용법, 공익사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메리트가 있는 게 지금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전국적으로 보면 재개발이 희한하도록 지연돼 있다가 확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전이 엄청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 그 진전되는 반면 조합에서는 이 의무를 몰라요. 안다고 하는 사무장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주민들 인방용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근데 우리 이런 면에서 행정사들이 할 역할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전단지를 붙였을 때는 조합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 분탕질하고 다녔냐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가서 사무장을 만났습니다. 잘 보이소. 내가 분탕질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내가 전문 자격사지 사기꾼 아니다. 내가 여기서 오는 거는 현금청산을 받을 때 제대로 해주라는 거고, 지금 나는 주민들이 분양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분양신청하라 그런다, 당연히. 그렇지만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청산 받을 기회가 있다. 이런 건 내가 도움 준다. 나는 거기서 연락 와도 분양신청을 받으라 그럽니다, 웬만하면. 조합원이면. 근데 분양자격을 안 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은 현금청산 제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청산 공익사업법에서 우리가 토지 수용하면서 보상해주는 것과 재개발조합에서 청산해주는 건 약간 달리해요. 다르거든요. 되게 공무원들이 조합이건 간에 잘 모르면서 그냥 밀어요, 그냥. 되게 거리주기예요. 방주는 안 그렇더라고요. 또 민주화의 그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취지가 아니라 다 그에 맞게 해주더라고요. 현금청산은 딱 비교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대개 가시면 우리 수용재결연락공고라고 있습니다. 그럼 중구청, 우리 대구에는 중구청 가면 수용재결연락공고 보면 남산 2-2지구와 남산 4-4지구가 나오고, 광주 가면 동 3지구와 또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지구에 딱 물건 줘서 토지 줘서 딱 나온 비교해보면 다릅니다. 여긴 다 해주고 여긴 안 해줍니다, 그냥. 그래서 주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충청도 쪽 가서 최근에 청주, 대전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비아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경상도 공무원하고 그거 보면 또 달라요. 해보시면 충청도 공무원은 되게 적극적이고 되게 뭔가를 설명해주고 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경상도 공무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경상도는 이겁니다. 이런 거 하더라고요. 다 공무원 출신이고 대부분 하시지만 이걸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토지 보상 업무를 하면서 어떤 사업 시행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사님들은 그 지역에서만 할 수도 있고 타 지역에 갈 수도 있지만, 저는 타 지역 다 가거든요. 경남, 광주 다 가거든요. 그러다가 다 만나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게라고 해서 이제 토지보상 관련 주요기관 홈페이지 안내를 했는데, 좀 누가 보면 유치할 수도 있지만 저는 딱 어떤 사이트 어떤 검색어를 넣어서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구체적으로 좀 해놨습니다. 한 번씩 찾아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 책은요. 근데 요거는 인터넷에다가 딱 올려놓고 계속 들어가서 뭐 필요하다 이런 거 찾아보시면 돼요.
공시지가, 면적, 행시학, 도시 다 확인하실까. 거기 들어가서 번지 맞추면 쫙 뜨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의견서를 검토해야 됩니다. 물건 받으면 저는 상담이 들어오면 이거부터 떼보거든요. 아주 이제 좀 화려하게 내놨지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개 기관인데 더 많겠지만 이런 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업무하실 때 꼭 이 기관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판례니 뭐 법령 규칙 다 있어요. 서식까지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 와서 저한테 뭐 행정사 한다면서 서식 좀 달라 그러는데 별표 서식이 다 있는 거 달라 그래요. 답답합니다. 참 없는 거 달라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해드리지만, 뭐 관계 법령 보면 이심서도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 법령에는 의견서는 없어요. 의견서는 토지보상 수령되기 의견서는 각각 기본 틀은 있지만 우리 별도 서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수령 이심서 이런 다 있는데, 뭐 그렇지만 다 드리겠지만은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는 데가 이것입니다. 이 사이트들입니다. 요런 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남으면 뭐 안 남아도 요건 한번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요거 보시면은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몇 개가 좀 제가 4번만 드립니다. 앞에 몇 개는. 요거는 뻔한 거지만 안 보신 분들은 궁금해요. 감정평가서가 어떻니? 수용 재결서가 어떻니? 안 보신 분들 계속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수용 재결서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알아야만이 내가 어떻게 써내고 그게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목차로 이제 감정평가서를 해서 제가 요 토지수용 작년에 했었는데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했던 거, 의뢰에서 했던 경북 영천 완산동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수용 재결에서 했던 것을 이제 한번 넣어놨고, 저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거 뭐 참고해서 봐야 될 거를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 내용은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걸 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냥 보이지만 안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수용 재결 결과 통지. 최근에 남산 4다시 4지구, 뭐, 딴 것도 많지만, 요, 재개발. 남산 4다시 4지구 재개발, 수용 재결 난 겁니다. 예. 그 결과고, 뭐, 여기 협의 경위서라고 있는데, 보상 협의 안 되면 수용 재결이 넘어가는데, 협의 경위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하는 거 실제로 있었던, 또 제가 서대구 재생단지, 어떤,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게 있었거든요. 보시면 대충 이런 내용이 다른구나. 그 협의회는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도 나중에 생깁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감정평가 의뢰할 때 이런 양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글을 써놨습니다. 보면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행정사로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확인하면 사업 진행이나 언제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또 보시고, 특히 이 문제되는 거는 사업시행자가 민간 사업자일 경우는 그래요. 제가 이제 행정사도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런 애매하게 겹칩니다. 그런데 수수료 받으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더 줄 수도 더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처음에 이걸 왜 2017년 16년 말에 이걸 하나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제가 현금 청산을 도와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물건을 팔면 되더라고요. 그럼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됩니다.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돼요. 나 현금 청산 일을 도와줄 수 있지, 조합원 승계, 이것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물건을 매매하는 거거든요. 매매하면 따라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사로서는 약간 한계가 애매하잖아요. 변호사들은 이걸 꼭 쓰더라고요. 애매한 사건에서는. 변호사 애매한 사건을 다 쓰더라고요. 우리도 애매한 건 이렇게 받아놓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생기면 확실한 자료를 남기지 않을까, 증거 자료를. 그래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목록을 보시면 사례 사본들이 있고 여기까지는 그것부터 제가 파일도 별도로 제가 이메일 주시면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다 해서